2월 1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한 5507.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77% 하락한 1106.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3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K증권, 상하프론테크, 유투바이오, 현대ADM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모아라이프 플러스, 코퍼스코리아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증권 테마입니다. 대신증권이 어제 장마감 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단기적인 주주환원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31,000주가량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8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처분 예정일은 2월 20일입니다. NH투자증권은 대신증권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발표했다며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라고 밝혔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는 계획을 공시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대신증권은 월요일날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253% 증가한 2,955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47% 증가한 2,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신증권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증권사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언론을 통해 사우디 투자부와 우주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우주와 통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증권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알려진 미래에셋증권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비롯한 스페이스X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상하프론테크는 글로벌 위성통신기업에게 적외도 안테나용 보호필름을 공급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2024년부터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현재 공급 비중이 80%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알려졌는데요. 상대 기업은 스페이스X라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S&T에너지는 방산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S&T에너지는 한국항공우주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존 사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가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이어 금융사들과 물류기업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 가격이 급락세를 보인 부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다만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HBM사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반박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호실적을 발표했던 샌디스크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장의 하락 여파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폭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어제 언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HBM사의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 컨텍솔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4% 증가한 1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레이저셀은 올해 매출이 4배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입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인수합병을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각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지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지주사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아이디스 홀딩스는 오늘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897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24% 증가한 7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당 30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이어서 SGC 에너지는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SGC 에너지의 작년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실적은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SGC 에너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34,000원으로 유지했으며 SGC 에너지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9,650원입니다. 다음은 5번 정원호 성동구청장 테마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미국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에서 당선 예상 확률 71%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정원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SJ그룹은 성수동에서 복합 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PS텍은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점이 부각되며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 2,9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방역 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에 동물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현대 ADM은 어제 언론을 통해 췌장암 오가노이드로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암세포 자체의 변이보다는 암세포를 둘러싼 물리적인 장벽에 기인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현대바이오와 CM팜, 젠큐릭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는 물적 분할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기술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유투바이오를 설립한다고 밝혔어요. 지구홀딩스가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기술 사업을 맡으며 나머지 사업을 유투바이오가 맡는 구조인데요. 분할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다음으로 Y2솔루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Y2솔루션은 지난주에 연간 실적을 발표했으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K이터닉스는 매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이터닉스의 최대 주주인 SK디스커버리는 공시를 통해 이터닉스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는 미국에 본사를 둔 투자기업으로 줄여서 KKR로 불립니다. 매각 규모는 1조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아시아CM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3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르비텍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오후 과기정통부는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소형 원전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비텍은 미국 소형 원전 개발사인 플라이브 에너지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콤이 상승했는데요. 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실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출입문과 복도, 계단이 필수 설치구역으로 규정되면서 학교당 수십 대 규모의 CCTV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은 미국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의 지분을 보유한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새로운 AI 자동화 도구를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SK텔레콤은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지분 가치는 하나로 3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추가 모집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1차 평가를 통과한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그리고 업스테이지 팀이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며 추가 모집된 한 팀을 포함하여 총 4개의 팀이 2차 평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KNN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7월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전주들이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동전주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모아라이프 플러스는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8% 감소한 11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커지며 마이너스 6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미뤄졌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코퍼스코리아는 최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철회되면서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정이 미뤄지다가 결국 철회되었고 벌점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코퍼스코리아는 동전주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증권, 2위는 한원시스템, 3위는 하나투자증권, 4위는 SG세계물산,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오리엔트바이오, 7위는 상상인증권, 8위는 하나생명, 9위는 하나갤러리아, 10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증권, 하나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모두 증권사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K바이오, 2위는 뉴인텍, 3위는 우리기술, 4위는 좋은사람들, 5위는 SKAI, 6위는 현대ADM, 7위는 비엘팜텍, 8위는 에스코넥, 9위는 소프트센, 10위는 플루토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ADM, 비엘팜텍입니다. 현대ADM은 췌장암 오가노이드를 통해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비엘팜텍은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비엘 멜라니스의 신약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강호 박사를 최고 기술 책임자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비엘팜텍은 한 달 전 분자 접착제 플랫폼 기술을 통해 시가총액이 수조 원대인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9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미래에셋증권, 5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6위는 현대차, 7위는 SK이터닉스, 8위는 한국항공우주, 9위는 SK텔레콤, 10위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SK이터닉스, SK텔레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사입니다. SK이터닉스는 매각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엔트로픽의 지분을 보유 중인 정가, 국가대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1차 평가에서 통과된 부분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제주반도체,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스피어, 5위는 삼표시멘트, 6위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7위는 에코프로 BM, 8위는 현대ADM, 9위는 세트랙아이, 10위는 삼진식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피어, 현대ADM입니다. 스피어는 스페이스X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현대ADM은 췌장암 오가노이드를 통해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